자, 제가 또 한 편 때리고 왔습니다. 시리즈 하나 때리고 왔고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퍼 나이프. 제가 사실 중간 후기를 한번 남겼었는데 어제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후기를 이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미리 좀 공개를 하자면 이거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 리뷰 처음이죠. 왜냐면은 광고 리뷰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안 좋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안 좋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거절하거나 그랬었는데 제가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마냥 좋게 말할 수 없다. 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 그래도 괜찮으면 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관없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셔라. 아쉬운 점 있으면 그냥 말씀하셔도 상관없다. 해주셔가지고 이 영상은 광고를 받았지만 뭐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광고를 받았다고 해서 안 좋았던 걸 좋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안 좋았던 걸 뭐 숨긴다든지 그런 거 없이 본대로만 진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 후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출연자분들 일단 두 주연의 박은빈, 설경구 씨가 나오고 그리고 조연의 뭐 윤찬영 씨, 박병은 씨 등이 등장을 해가지고 연기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그 주변 인물로도 이제 꽤나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세요. 내용을 뭐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릴까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천재 의사가 있습니다. 천재 의사 설경구 씨예요. 설경구 씨가 이제 역할을 맡은 최덕희라는 신경외과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세계 최고 짱. 근데 이분 밑에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정세옥이라고 젊은 여자. 이제 밑에서 배우는 거지 대학병원에서. 근데 얘도 천재야. 수술을 실패한 적도 없고 실력도 그냥 일취월장. 그리고 독보적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그냥 탑. 얼마나 아끼겠어. 그래서 스승과 제자 이 관계인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정세옥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도 박탈을 당하고 약국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약사 시험을 봐서 약국을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 정세옥한테는 비밀이 있어.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의사를 못하니까 섀도우 닥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섀도우 닥터는 뭐냐면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몰래 불법 수술을 하는 거야. 밤에.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거나 아니면은 범죄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몰래 불법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불법 수술을 하냐? 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이 너무 좋아. 뇌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 팀이야. 이 정세옥, 그러니까 박은빈 씨가 맡은 이 정세옥하고 윤찬영 씨가 맡은 서영주 역할, 그리고 박병은 씨가 맡은 한현호, 이 세 명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닥터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설경구, 그러니까 최덕희한테 경찰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요즘에 불법 수술을 하고 있는 애다. 누군지 아냐? 이렇게 보여줘요. 손만 나와. 근데 최덕희는 딱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수술이거든.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못하는 수술이야.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누구야? 딱 보니까 정세옥인 거야. 근데 일단 모른 척 합니다. 한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른 척 해.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최덕희, 설경구 씨가 맡은 이 최덕희가 자기가 쫓아냈던 이 정세옥을 찾아다니기 시작해. 그러더니 정세옥을 찾았어, 결국. 그러면서 이제 뭘 부탁하느냐? 정세옥한테 내 머릿속에 지금 나 병이 걸렸다. 알고 보니까 이 최덕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못 맡겨, 다른 사람한테. 믿을 건 얘야. 왜? 얘가 자기랑 실력이 견줄만 하니까. 세계 최고니까. 그래서 내 뇌수술을 네가 해라. 근데 정세옥은 뭐야? 선생님이 싫어. 증오가 있어. 왜냐면 나를 쫓아냈으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술을 못하게 했으니까. 하기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과연 정세옥은 수술을 할까요? 과연 선생님은 정세옥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하이퍼 나이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게 마치 의학 드라마인 것 마냥 굉장히 젠틀한 두 명의 어떤 대립구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하이퍼 나이프 시리즈는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의학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둘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세옥은 사실 사이코패스예요. 이거는 초반에 나와요. 제가 생략을 하긴 했지만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냥. 근데 되게 천진난만해요. 캐릭터는 되게 천진난만해. 그리고 최덕희한테도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이 시리즈를 보시면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땠냐?
제가 이제 중반 후기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S 등급을 드렸잖아요. 완결된 이 시점에서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 굉장히 신선했고 흥미로웠다. 뭐가 좋았냐? 일단 이 두 배우의 연기 대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설경구 씨도 워낙 뭐 잘하시지만 박은비 씨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굉장히 귀엽고 통통 튀고 아니면 뭐 4차원, 왈가닥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하이퍼 나이프에서는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세요. 실제로 의사지만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 연기가 박은비 씨한테 과연 어울릴까? 이 게다가 또 청소년 관람 불가기 때문에 굉장히 묘사가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런 사이코패스 연기인데 또 박은비 씨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매력. 약간 톡톡 튀고 귀엽고 속된 말로 좀 애새끼 같고 그러니까 지 맘에 안 들면 막 그냥 들어 눕는 애야. 그런 면모까지도 또 살아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신선하고 흥미로워요. 근데 횟가닥 돌아버리면 감정 조절 못하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상반된 두 개의 캐릭터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 그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하셨다. 그리고 설경구 씨도 사실 처음에는 박은빈 씨가 좀 눈에 띄어요. 초반부에는. 근데 중반 이후에 이제 최덕희의 비밀이라든지 최덕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이 최덕희의 캐릭터가 또 재밌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시리즈는 초반부는 정세호 그러니까 박은빈 씨 캐릭터가 재밌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고 중반 이후에는 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최덕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수술을 자기가 받으려고 얘를 찾은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이 정세욱이 살인하는 것도 도와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쫓아냈으면서 자꾸 얘를 약간 아낀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지? 그런데 중반 이후에 이제 서서히 그 비밀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덕희라는 인물도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연기를 되게 잘 소화하셨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두 배우를 일단 칭찬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릴러 같은 면모도 있고 살인도 나오고 이러는데 좀 귀엽고 재밌는 장면도 있어요. 전혀 재밌는 장면이 아닌데 이 두 캐릭터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약간 나는 블랙 코미디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톡톡 튀는 장면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리즈의 분위기가 굉장히 신선하다. 약간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중간 후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쪽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박은빈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설경구 이 둘의 대립구도 이런 시리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었어. 이 둘의 대립구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박은빈은 설경구를 되게 증오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기대고 있는 여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설경구는 얘를 다그치고 뭐라고 하고 막 쫓아내고 이러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박은빈을 위한 거였고 요 관계가 굉장히 오묘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둘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둘의 공통점은 천재 그리고 둘 다 살인을 한다 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 최덕희도 살인을 해요. 굉장히 독특한데 둘 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지만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여.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박은빈은 충동적이에요. 그때 마음에 안 들면 뒤 생각 안 하고 일단 죽인 다음에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최덕희 그러니까 설경구는 똑같이 사람을 죽이지만 얘는 꾹꾹 참았다가 완전 범죄처럼 굉장히 냉철하게 계획 다 세우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둘이 좀 성격이 다르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설경구는 이 박은빈을 보고 나를 본 거야. 과거의 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전혀 다른 두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사이코패스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은빈이 발전하면 설경구인 거야.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설경구가 박은빈인 거야. 이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박은빈이 중반부에
편지를 남겨요. 자기가 이제 레지던트를 지원하면서 편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머릿속에 뭐 벌레가 사는 것 같다. 나는 뇌가 좋다. 막 이렇게 이런 편지를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설경구가 나중에 보면서 나레이션은 이 박은빈의 편지가 나오지만 화면에는 설경구의 젊은 시절의 화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경구는 박은빈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설경구가 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감정적인 거야. 너무 충동적인 거야. 과거의 자신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얘가 겪고 있는 걸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고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지. 왜냐면은 평범하지 않아.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둘밖에 없어. 왜냐면 둘 다 사이코패스거든. 옛날에 설경구는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신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박은빈한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박은빈이 막 살인을 저질러서 설경구한테 걸려. 나는 거기서 뭐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반전이 마치 사람을 죽인 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것 마냥 너 새끼 이러면서 막 나무란단 말이야.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처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걱정되는 거지. 이걸 얘 혼자서 이 연약한 여자애 혼자 처리할 수 있나? 이거를 뒷정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 느낌 뭔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답답한 거는 박은빈의 감정은 이해하고 살인까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충동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살인하는 장면을 보면 박은빈은 굉장히 그때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고 살해하는 반면 설경구는 그 순간에 화가 나더라도 꾹꾹 눌렀다가 완벽한 계획으로 완전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지. 그래서 약간 차갑고 여기는 불같고. 이 둘의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낯선 감정이잖아요. 이 둘의 감정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득력 있게 나름. 왜냐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잖아. 근데 그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그려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이 정세욱이라는 캐릭터 의사지만 섀도우 닥터로 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이고 중간중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고 요 캐릭터가 굉장히 신선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몰입감을 갖고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후반부는 갑자기 최덕희 쪽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쪽이 또 확 재밌어져. 그리고 왜 최덕희가 정세욱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지면서 굉장히 재밌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덕희가 정세욱한테 수술을 받으려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그냥 이 내용만 들으면. 그러니까 마지막을 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가 왜 수술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세욱이 수술을 한다고 그래. 근데 최덕희가 지연시켜요. 지금 안 된다고. 한 달 후에 수술 받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 바로 받을 것처럼 하다가 계속 그걸 미뤄요. 연기하고 지연시켜. 그리고 한 달 후에 자기가 받겠다고 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테이블 데스를 하겠다고 해요. 테이블 데스가 뭐냐면 정세욱이 나를 수술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왜냐면 정세욱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너무 지멋대로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를 한번 겪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수술에서는 답이 없잖아. 얘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최악의 상황, 누가 수술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죽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들으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시리즈가 대단한 게 뭐냐면 난 설득됐어. 이걸 뒤에 보면서 이 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설득력이 있게 연출을 했어요. 그 지점이 너무 재밌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근데 얘가 수술을 하겠다고 해. 이 의도를 다 알았어, 정세욱이. 근데 수술하겠다고 해. 왠지 알아? 아니, 난 할 수 있는데? 난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또 된 거야. 정세욱은 이걸 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라면 살릴 수 있다. 여기서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앨런 킴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앨런 킴은 누구냐면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최덕희, 그러니까 설경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설경구가 버틸 수 있는 그 금지된 약물도 이 앨런 킴이 구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수술을, 이 대단한 수술을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앨런 킴이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앨런 킴하고 정세욱이 같이 하는데 이상하잖아. 왜냐면 이 계획을 듣고 앨런 킴은 왜 하려고 그래? 이 수술을?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사람 죽이는 수술인데. 자기 커리어에도 망하는 건데. 근데 이 앨런 킴이 굉장히 그 중간 역할을 잘한 게, 근데 당신은 왜 이걸 하려고 해요 하니까 나는 정세욱한테 걸었다. 이거야.
최덕희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수술을 진행하지만 앨런 킴이 정세욱 실력이나 이런 걸 딱 보니까 얘 기세를 보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한테 걸었다고. 왜냐면은 이것도 되게 대단한 수술인 게 얘가 무슨 보스턴 대학의 엄청난 그 의사란 말이야. 세계적인 의사야 앨런 킴이. 근데 자기들이 개발한 무슨 인공 동맥? 뭐 그거 수술을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성공하면 자기도 대단한 거지. 커리어가 엄청 쌓이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결국 마치 흥미로운 거는 그래서 수술 성공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수술을 성공하냐 마냐가 아니야. 결국 증오하지만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 정세욱, 박은빈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투영시키면서 얘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최덕희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도 이 수술 장면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도 되게 담백하게 처리가 돼요. 물론 마지막에 어떤 은유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대충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지만 수술이 어떻게 됐구나. 이거 예측은 되지만 사실 이 시리즈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물론 중요하지만 뭐 핵심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결국 이 둘의 관계, 복잡 미묘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그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리즈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딱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결말도 굉장히 깔끔했고 그리고 뭔가 사제지간의 이 감정을 이런 식으로 드러낸 시리즈가 있었나?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이거를 광고를 받았지만 아쉬운 점.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부는 박은빈의 캐릭터 때문에 재밌어요. 그리고 정세욱의 어떤 캐릭터가 보여주는 살인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신선해. 그리고 후반부는 중반부 이후에는 설경구 캐릭터가 밝혀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얘도 살인을 하네? 근데 얘는 완벽하네? 얘는 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미루는 거지? 막 재밌어. 결국엔 뭐야? 시작 부분과 끝에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중반 부분에 살짝 개인적으로는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늘어지는 부분이 그 뒤에 한 7화, 8화 분량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땡겨와서 7, 8화의 분량을 거기서 하나 정도는 더 늘리고 왜냐면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 둘의 관계가 서서히 밝혀지는 그 지점들이 되게 재밌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반 살짝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 두 주연 배우 박은빈 그리고 설경구의 캐릭터는 너무 신선하고 너무 톡톡 튀고 너무 흥미로워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주변 캐릭터들이 너무 아쉽다. 쓰임새가 아쉽다. 특히 저는 여기 윤찬영 씨가 했던 서실장 있죠. 서영주. 요 캐릭터. 아가씨 하는 캐릭터. 얘랑 그 다음에 마취과 의사 박병은 씨가 연기한 한현우 캐릭터. 이 두 캐릭터는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물론 간헐적으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얘네 둘 캐릭터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재밌거든. 아니 왜 아가씨 하지 얘는? 윤찬영. 물론 자기를 살려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얘의 어떤 배경은 어떻지? 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요런 게 좀 궁금하고 보면 박병은 씨가 연기한 이 한현우 캐릭터도 굉장히 정의롭고 선하고 선생님의 똥오줌도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막 이러면 되게 정의로운 캐릭터란 말이야. 이 캐릭터의 어떤 비하인드도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 중간중간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난 좀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처럼 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같은 팀이고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부분이 아쉽고요. 물론 이 시리즈는 설경구 박은미 캐릭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이 아쉬웠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라여사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라여사는 뭔데 저렇게 최덕희를 도와주지? 그러니까 라여사가 무슨 역할이냐면 설경구의 흥신소 같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설경구가 심부름 시키는 그런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 라여사는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도와주지? 무슨 자기의 아버지처럼 도와준단 말이야. 라여사의 역할도 너무 궁금하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본 이 세 캐릭터는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요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하우영 캐릭터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쓰인 것 같고. 그리고 경찰들 캐릭터가 의사 쪽
캐릭터들에 비해서 경찰 쪽 캐릭터들은 너무 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시리즈나 영화에서 봤던 전형적인 무능력한 어떤 경찰들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웠다. 너무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떻게 될지가 보인다. 이쪽 경찰들 쪽은. 이쪽에 비해서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어쨌든 경찰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 왜냐면 경찰들이 자꾸 수사를 하고 쫓아오니까 최덕희나 정세욱도 계속 살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경찰 쪽도 조금 뭔가 긴장감 있게 이 추격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시리즈를 보면 경찰들이 이쪽 캐릭터들에 비해서 능력이 너무 없단 말이야. 능력치가 딸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그 부분도 조금만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중간중간 늘어지는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경찰 쪽이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명탐정 코난이나 김전일급의 그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만 조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밸런스가 살짝 아쉬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신선함, 그리고 어찌 보면 공감을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소재거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평범한 감정이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덕희의 선택도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이 시리즈를 쭉 보면 꽤나 이걸 설득력 있게 탄탄하게 이 둘의 감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어는 기존의 S 그대로 유지하면서 S 가겠습니다. 충분히 S 받을 수 있어요. S급 됩니다. 잘 만든 시리즈 잘 봤습니다. 저는 중간에 약간 흠칫흠칫한 게 뭔지 아세요? 7화인가? 보는데 이거 설마 딸 아니야? 설경구에 숨겨놓은 딸인가? 아, 그러면 나는 이거 좋은 점수 못 주는데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설경구가 회상을 하면서 자기 젊은 날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말하지 않아도 한눈에 얘를 알아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아씨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다는 게 자기랑 똑같은 정신을 가졌다는 걸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정신적인 DNA가 있다면 얘와 나는 한 핏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만약에 DNA가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얘랑 나는 한 핏줄이다. 비참한 청춘. 맞아. 정세욱을 보면 나의 비참한 청춘을 떠올린다라는, 비참한 청춘이라길래 젊었을 때 사고 쳤나? 사고 쳐가지고 아이를 가졌나? 난 이 생각, 비참한 청춘이라길래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빠와 딸 같은 느낌 나요. 맞아요. 나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다듬어지지 않은 최덕희가 정세욱인 거야. 그 감정 컨트롤을 계속 그 얘기하잖아. 최덕희가 그 얘기한단 말이야. 너는 그것도 못 참냐? 좀 참으라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냐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세욱이 조금 사회성이 있고 이성적인 그 감정만 좀 투영이 되면, 그게 디벨롭 되면 완성형이 이제 최덕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계속 머리 박잖아. 최덕희도 젊었을 때 계속 머리 박잖아. 근데 정세욱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 라고 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은 되게 독특한 인물이야. 그렇잖아.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사이코패스잖아.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단 말이야. 정세욱도 최덕희를 보고 나랑 같구나고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최덕희도 정세욱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 본 거야. 자기랑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로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얼마나 애증의 관계겠어. 미워하지만 사실은 미워할 수 없는. 이걸 생각하고 이해하면 저는 거기서 확 설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없는 기존의 시리즈나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다뤘는데 그거를 저는 꽤나 설득력 있게 잘 그려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이 두 주연 배우 최덕희와 정세욱 역할을 맡은 박은빈과 설경구 씨도 사실 굉장히 두 인물이 쉽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아주 잘 소화를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이 감정, 생소한 소재를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려낸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두 캐릭터 외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서 실장이나 한 선생, 그리고 라 여사까지 요 세 캐릭터는 조금 더 서사가 나왔어도 더 좋았겠다. 그리고 어쨌든 경찰 쪽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쫄깃함을 주는 그런 요소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무능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캐릭터들의 쓰임새가 특히나 여기 이제 양경감이라든지 하우영 그런 캐릭터들의 쓰임새가 너무 아쉽다. 뭐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8부작으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사실 8부작 하면은 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하이퍼 나이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급은 S. 사실 저같이 아마추어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보고 나서 독후감 남기는 느낌으로 그냥 감상 후기 남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고를 주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하이퍼 나이프 측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롭게 후기 남기셔도 된다라고 또 자유도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굳이 광고를 주는데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도를 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디즈니 플러스에 가셔서 하이퍼 나이프 한번 감상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